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가뿐하게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영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장 상황 보다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쵸. 엔비디아의 하락이 여파인지 일단 반도체부터 뚝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여기는 보합인데 네. 팔만전자 간당간당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문제가 되죠. 5% 넘게 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좀 강했던 쪽을 살펴보자면요. 네. 대형주 단에서 조선과 해운주들의 강세가 눈에 돋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왕고래를 등에 업고 새로운 대장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GS 글로벌 오늘도 강한 시세 내주고 있는데요. GS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 성격으로는 또 폭염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요즘에 날씨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죠. 날씨가 정말 너무 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냉방기, 제습기들이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테마주들이죠. 그쵸. 신일전자부터 아니면 파세코, 위닉스 이런 종목들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 있으시다면 다 풀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 늘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벨 울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나눠보죠. 러브수기님, 이 장이 언제 좋아지긴 할라나. 그러게요.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좋아지긴 하겠나. 약간 체념하는 듯한 말투가 좀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시가 좋아해님께서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계세요. 어떡해요? 더 높이 오르려고 한숨 고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이 올라가기를 그쵸. 바랍니다. 리스본 백수왕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안 좋으면 실적도 없는 테마만 움직이는지 맞아요. 야속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대마왕님께서는 코아시아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고 계시네요. 네. 햇살님은 동은한한테 보유하고 계신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이님께서 네. 윤재 앵커님 오늘 아프신가요?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하는데 저 오늘 되게 잘 자고 잘 먹고 왔는데 아니 옆에서 봤을 때 피부가 평소보다 훨씬 좋거든요 지금. 아마도 너무 많이 자고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불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피곤해 네. 거의 절어 있다가 네. 오랜만에 푹 자면 오히려 눈 붓고 막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건가요? 어제 라면 먹고 자긴 했는데 그런 아니 영향일까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평소랑 다를 게 없거든요. 네. 모니터가 어떻게 좀 잘못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자, 그리고 대마왕님 장이 장맛비처럼 흘러내린다고 울상 짓고 계시고요. 이 와중에 아기돼지님, 진용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희망이 있는 행복님, 수기님이 장독대에 장을 지진다면 퀴즈 내신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일단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태환님은 오늘도 특정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희망 있는 모님, 주시가 좋아해님 네. 너무 하얗게 보인다고요.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지금 시커멓게 있으니까 더 하얘 보이죠? 너무 하얘 보이니까 얼굴이 윤곽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흑과 백 컨셉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채팅창에도 그런 내용 올라왔더라고요. 흑과 백이다. 네. 여행 작가님께서.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죠?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마치 바둑에서 실의 한 수를 고민하듯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까 한 수 한 수 고민을 많이 하는 시장인데요.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띄워주시죠. 네. 키워드는 여름 휴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파세코라던가 그런 종목들 보면서 더운데 휴가나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덥고 이놈의 장 보기도 싫은데 그냥 맞아. 여행이나 떠날래 이런 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그런 것 분들이 같거든요.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뽑아봤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띄워주시죠. 어떻게 갑니까? 오늘 주제는요.
휴가 시즌 아. 가장 진상인 종류는 이런 걸로 뽑아왔어요. 그렇죠.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분들께서는 휴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그쵸. 텐데 그래요. 이럴 때 이런 진상 동료와 함께 하면서 저 사연만 봐도 뭔가 갑자기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네, 근데 사실은 1위부터 4위까지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고요. 네. 5위는 뭘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만든 아무거나 거예요? 넣었어요. 네. 그래 본인의 사례라고 네. 한번 생각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징검다리 휴일을 독차지하는 동료?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징검다리 휴일을 좀 나눠 가져야지. 이거 아무리 뭐 법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다고 해도 그렇긴 하죠. 사람이 양심과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필요한 연락을 미수신, 그러니까 아. 휴가를 떠났는데 진짜로 받아야 되는 연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쓸데없이 하는 연락이 네. 아니라 진짜 필요한 연락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어이 계속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휴가 중 연락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괜히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버려둬!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골치 아픈 일을 떠넘기고 가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벌써 화가 나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백업을 미지원한다. 아. 그러니까 뭔가 맡겼는데 네.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난 안 해. 이런 아니요. 느낌이죠. 저도 할 일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죠. 되게 얄미우네요. 얄미워요. 제가 거절할까봐 지금 벌써 약간 무서운 거죠?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동료의 사례에 더 많이 분개하실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야후님께서 찐텐 나왔대요. 휴가 중에 연락을 많이 받으셨나봐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윤재가 휴가를 잘 안 가죠?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요. 저도 휴가 진짜 안 가기로 유명한데 제가 지금 토마토 일하면서 휴가 간 적이 거의 손에 꼽거든요.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딱히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진짜요? 그냥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자, 아싸 가오리님. 난 더 바쁜데 흑흑 남 놀 때 일해야 하는데 여름은 어김없이 오는구만. 자, 그리고 위에 사랑님께서는요. 골치 아픈 일 떠넘기고 휴가 가는 진상은 진짜 싫대요. 싫어요.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 시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절파고 TV님 출첵해 주셨고요. 지연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 그리고 희망이 내복님은 연락 오면 안 받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진상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연락. 안 받는 거죠. 진짜 필요한 연락은 뭐 받으시겠죠. 네. 자, 그리고 찰빵님도 역시 연락에 민감하십니다. 휴가 중에 별거 아닌 걸로 연락 오거나 휴일에도 막 별거 아닌 걸로 연락 오고 이러면은 귀찮을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자,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분의 울분을 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이 종목 가보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이고 오늘 거의 가장 먼저 올려주신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이거 저런 매수 가격이 꽤 차이가 납니다. 네. 22,85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사자마자 계속 빠지는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동훈 아나텍 좀 차트 보시죠. 네. 지금 사실 바닥권에서 계속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바닥권 흐름 중에서도 조금 높은 구간에 들어오셨고요. 지금 그 뒤로는 계속 밀려서 오늘 1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22,000원대에서 17,000원. 저 내려간 구간에서 또 내려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쵸.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손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죠. 손절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손절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진짜요. 그래서 손절을 잘 못하다가 낙폭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 알아볼게요. 자, 대표님, 동훈 아나텍입니다. 22,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이 종목 지금은 어떤 판단 내릴까요? 일단 동훈 아나텍이라는 회사를 선택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즉 이제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을 주목을 하고 아무래도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실제로 동원아나텍이 주가를 굉장히 높였던 그 랠리가 시작된 것도 작년 6월부터 해서 54,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특히 이제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단 밴드가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사이, 그리고 하단 밴드가 한 19,000원 사이니까 내가 22,000원 정도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밸류에이션 어느 부담은 충분히 상방 하방 기점으로 했을 때 한 15% 하방 15%는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이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팹리스 업체다 보니까 지금 팹리스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생각만큼 탄력을 좀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1분기 실적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실적 면에서는 좀 아쉽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다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AF 드라이버나 OIS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비하면은 일단 OI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년도 1개년도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치의 매출을 지금 1분기 만에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ED나 햅틱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동원아나텍이 갖고 있는 강점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에 이제 S24,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24가 나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급등급락을 좀 반복했던 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22,000원대 사셨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투자자분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손절매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KN솔이라는 회사를 추천도 드렸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벌써 일주일 사이에 한 15% 빠졌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내 현금 자본이 얼마나 있는가. 만약 이게 없다면은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850원에서 지금 현 주가까지 빠졌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일단 단순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 22,850원이니까, 17,000원, 17,8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2,850원이니까, 지금 한 23%, 24% 정도 이렇게 좀 손실이 나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비중이 한 5% 내외였거나, 그래도 10%니까,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십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17,000원대까지 뚝 빠져버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죠. 정말 이제 기술적인 의미에서 17,000원까지 빠지면이라는 가정인데, 이 17,000원이 어디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요 볼린저 밴드 하단. 그러니까, 19,000원보다는 소폭 좀 더 2,000원 정도 더 후퇴를 했기 때문에, 연초가 대비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실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번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주가 대비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하나둘씩 시작이 될 때,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잡아서 올린다면은, 일단 19,500원을 다시 탈환하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다시 상방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수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냥 놓치긴 좀 아쉬운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선택을 하실 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정말로 나는 15,0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나 꼭 이 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작정을 하신다면은, 일단 매수 포인트는 17,000원이 깨졌을 때 한 번 정도, 17,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원금을 다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 16,000원 선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샀던 게 17,000원이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9,000원 정도, 19,500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원금에 좀 준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정도가 되기 위해서 이 버퍼가 한 10% 계속 상승을 올라갈 때, 10에서 15% 정도가 상승을 올라갈 때마다 한 3%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원비중으로 계속 2%씩 빼내십시오.
그러면 일단 내가 샀던 22,850원이라는 이 구간에 비했을 때면은 일단 평균 단가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볼린저 밴드와 그리고 이제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비했을 때면은 중간 거래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 동물 아나텍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가 이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이렇게 됐을 때 상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손실폭을 줄이자라고 좀 요약을 드리면서 일단 1차 손절가 만약에 지금 나 도저히 지금부터는 나 이 10%도 빨리 내가 지금 바꾸겠다 1차로 바꾸고 싶다면은 17,000원대 빨리 과감하게 17,000원 도달하기 이전에 과감하게 선택을 하신다 보고요. 만약에 내가 좀 기다리겠다면은 15,000원까지가 2차 손절가로 잡으시고 2차 손절까지 감안을 하실 때면은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제 매수 원금 임금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원금을 100% 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손해본 폭을 20%에서 25%에서 약 10% 미만대로 일단 좁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셨던 10%는 과감하게 현금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탈하신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주가 기준으로 1차 목표가는 19,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 살펴드렸습니다. 위아래로 가격 구간을 상세히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손절가 17,000원 조금 더 멀리 보자면 15,000원대까지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구간쯤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9,000원대부터는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동훈아나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동훈아나텍의 상담이 아주 꼼꼼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랭킹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랭킹 주제 보면서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화가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주제 자체가 조금 화나는 주제이긴 해요. 뭔가 다 보자마자 진상 같은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러게요. 월요일부터 왜 이런 주제를 정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여름 휴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여름 휴가 랭킹 이렇게 쳐보다가 제일 먼저 보인 거였어요, 사실. 그렇군요. 네. 좋아요. 다음엔 월요일 제 차례가 오게 되면 밝은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른 머스크님, 아이고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날씨가 더워질 때 감기 걸리면 이거 더 아플 수도 있는데 그쵸.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그래서 에어컨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름 감기 너무 힘든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함께 전해주고 네. 계십니다. 그래요. 여름에 또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고 계실 텐데 너무 온도를 낮게 설정해서 그쵸. 계속 그 바람을 쐬잖아요. 그럼 네. 냉방병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바깥이랑 또 네.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네. 있으니까 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마왕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25,000원 평단가시고요. 지금 현재는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25,000원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한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3%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을 때 확실히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DNC 미디어는 아마 제가 이전에 Y랩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서 같이 좀 거론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DNC 미디어가 최근에는 좀 주가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때 이 Y랩 대신에 DNC 미디어를 좀 보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원인이 일단 Y랩도 주가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진단을 드렸던 때가 아마 이 시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참 이제 네이버 상장 기대감 나오면서 이제 소형 웹툰주들까지 다 급등 나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추가적인 뭐 상장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나 혹은 뭐 수익권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 드렸을 때 제가 일단 Y랩이나 뭐 미스트블루 같은 게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일단 Y랩도 그렇고 미스터블루도 그렇고 실제 뭐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적자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 폭이 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그 적자 폭 개선이 빠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매출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Y랩의 작품들이 무조건 네이버 웹툰에 다 들어간다라고 기대하기에도 그것도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지금 상장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DNC 미디어를 보자라고 얘기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YLF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작년도 기준이면은 이제 23%, 그러니까 부채 비율 자체는 낮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영업이익이 아직까지는 55억 적자인 상태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61억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좀 기다리기에는 일단 YLF이 뭔가 좀 공격적인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 기업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흑자 전환 아니죠. 흑자긴 한데 이제 마지막 4분기 때 이제 적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단기순도 좀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이때 이제 뭐 좀 자금 투입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좀 생각이 좀 안 나옵니다만은, 일단 조금 주목해 볼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이었는데 1분기 때도 아직까지 지금 적자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단기간에는 좀 어려웠던 걸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매출 같은 경우에 조금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 10%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실 분들, 아마 이 미스터블루를 좀 공략하시는 분들이 아마 1분기 때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DNC 미디어 한번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 상태가 지금 꽤 오래 유지가 되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뭐 이번 1분기 때도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DNC 미디어도 그렇고 이 웹툰주들이 전반적으로 PR이 지금 업종 PR이 지금 394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94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지금 반영이 좀 빨리 돼 있다라는 얘기였겠죠. 오히려 지금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연초가 대비 수준으로 지금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25,000원이시면은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올해 연초 혹은 뭐 1분기 중순쯤에 한번 들어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 1분기 내지 1분기 말 혹은 2분기 초순에 한번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쯤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네이버 상장 기대감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진입하는 이런 전략이었다면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만약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은, 이게 정말 고점일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웹툰 시장도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웹툰 시장이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DNC 미디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근데, 일단 지금 투자 시장 자체에서 웹툰 시장이 순환매 때 잠깐 반짝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뭐 IPO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네이버 웹툰보다 다들 현대차 인도 법인 상장을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청자분께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하단은 일단 2만원 선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손실은 각오하고 내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28,000원까지는 조금 올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일봉이랑 지금 거의 매치가 되는데, 최근에 21봉 매치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던 랠리가 다 테마성 때문에 빠지고 테마에서 조명 못 받으니까 빠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심지어 이제 네이버 상장 이후에, 웹툰 상장 이후에 뭐 라인도 좀 엮여 있다더라, 근데 상장은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었지만 조금 테마에서 이탈되면서 빠졌다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28,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걸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원 대시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종목까지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렉시쇼 주제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요일부터 대뜸 화가 나는 주제요.
휴가 시즌 가장 네. 진상스러운 동료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5위는 참고로 제가 만든 겁니다. 맞아요. 윤지스피. 서로 우리는 진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봐요. 예, 좋아요. 자, 아닐 것 같은데 눈을 안 마주치는데. 예. 자, 5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5위는요. 휴가 중이라지만 꼭 필요한 연락인데 전화를 안 받는 동료입니다. 언제 그런 적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솔직히 말해봐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아, 없었어요. 저도 휴가 좀 안 써가지고. 그래요? 토마토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저도 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잖아요. 네, 말이 갑자기 꼬이는 거 보니까 예. 당황을 많이 했나 예, 보군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대로 한 번씩 제가 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만 조심스럽게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5위를 알아봤으니까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랭킹이 정말 논란이 많을 것 같은 랭킹인데 5위부터가 진짜 논란입니다. 휴가 때는 연락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휴가를 갔는데, 그쵸, 여러분? 자, 오늘 양대 지수는 1% 내외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870선이 저항이 되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고점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상승 피로감 드러냅니다. 오늘 장에 검색되고 있는 당일 누적의 종목 가운데 1위는 오늘도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2,2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 하락을 거듭하면서 2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26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현지 시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고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AI 칩 같은 AI 인프라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GS 글로벌인데요. 이틀 연속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의 상한가, 월요일장,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27%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2.7%, 22.9%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4,000원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GS 에너지가 지난주 대왕고래 전략회의에 참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GS 그룹주가 장 후반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GS 글로벌 기관의 러브콜까지 들어오면서 닷새 연속의 오름세 오늘장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동해 가스전 관련주인데요. 4.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들이 연일 나왔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가스전 탐사 개발 경험을 갖췄고 또 현재 인도네시아 등에서 신규 가스전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라와 있는 종목은 한중 NC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위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장중에는 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ESS와 EV 부품 기업인데요. 주가가 일단 장중에 플러스를 기록할 때도 실제로는 전 거래 가격 대비해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상장에 따른 기준가 조정으로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5% 넘게까지 이 시각의 하락폭을 늘리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만 원 선을 위협하면서 22만 500원까지 장중에 내려갔다가 22만 1,000원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약세에 따라서 이틀 연속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이 종목도 동반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증권가에서 상향 조정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 29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32조 원으로 올려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파세코가 20% 넘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모처럼 만에 또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죠. 장마 이후에는 7월, 8월에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냉장, 어떤 그 냉방, 제습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세코가 실내외 겸용 제습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재룡 산업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8% 플러스에서 상승 탄력 줄이면서 1% 플러스인데 연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송배전,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 그리드 위즈가 이 시각에는 현재 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발언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력망과 이를 관리하는 유틸리티가 AI와 가속 컴퓨팅을 주도하는 이번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유틸리티 관련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리드 위즈 주가 주목받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강한 장대 양봉에 이어서 이틀 연속의 음봉을 기록하고 있지만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6,559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가까스로 3거래일 연속의 상승, 현재도 1.69% 플러스 기록하면서 2만 원 선 아래에서 19,8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오늘장 약보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5일선 지키고 있는 가스전 테마. LG 디스플레이가 7% 플러스 기록하면서 이 종목은 아직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3분기 흑자로 전환되고 하반기 흑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전망에 따라서 주가 요즘 주목받고 있고요. 동방이 2.7%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류주죠. 포항의 영일만 항만 운영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이 영일만 쪽의 물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일만 항을 환동해권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의 물류가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주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올라가면서 HLB도 덩달아 완만하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현재는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3% 플러스.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역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29만 원 선까지 현재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국제약품은 음봉을 기록하지만 5%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제약품 100일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데 한 달 사이에 3.2배가 늘어난 100일회 환자, 지금 언론상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항생제 기업입니다. DS 단석이 오늘장 22%까지 급등세 펼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1.75% 10만 원 선 회복한 이후에 11만 원 선까지 진입합니다. JLK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16,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이 종목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다른 바이오주가 가면서 그 사이 자리를 채웠었던 것에서 오늘은 좀 하락으로 돌변하며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7% 조정받으면서 14만 6,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3%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전력기기 또 바이오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냉방 제습 여름 테마 파세코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요. LG전자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죠. 에어컨도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름 테마 시작일까요? 끝물일까요? 네, 덥다 하니까 역시 여름 테마가 이야기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 테마 오늘 바짝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시작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테마가 꽤 빨리 오고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자, 대표님, 여름 테마 이제 본격 시작으로 볼까요? 아니면 이미 오늘 올랐으니까 이제 봐선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여름 테마가 이번에 그러니까 섹터의 수단배가 조금 늦게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상적으로 왔어야 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뭐 남부지방부터 해서 비가 이제 이번 주말에 계속 내렸었죠. 남부지방 시작해서 이제 뭐 중부지방까지 이렇게 좀 비가 좀 소폭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상할 정도로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기상이후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올해가 이제 엘니뇨 영향권에서 라니냐 영향권으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건조한 여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더위는 이제 건조하고 찐 더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덥고 습하다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볕더위에 좀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같은 경우에. 반면에 동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이제 바람이 센, 그러니까 칼바람 부는 추운 겨울. 그러니까 눈 한 점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파세코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내가 오늘 나올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날씨가 물론 덥긴 하지만 사실 더웠던 게 뭐 지난주에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뭐 수목금 해가지고 뭐 폭염주의보 나오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도를 찍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위 관련주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기업입니다. 자, 빙그레 어떻게 됐나요? 빙그레도 그럼 오늘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자, 덥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어컨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에어컨으로 어느 정도 더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바깥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간식료를 먹는다면은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자, 탄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롯데칠성 계속 빠지고 있죠. 뭐 맥주, 뭐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름이 많이 더워진다. 그럼 물놀이 간다라고 해보면은 배럴 이런 기업들 봐야 되는데 배럴 오늘 소폭의 상승했지만 사실 조정 많이 받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파세코를 비롯해서 오늘 좀 이렇게 여름 항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죠. 심지어 오늘 날이 또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날이 별로 덥지 않은데 더위 관련주가 간다라는 거는 좀 일시적인 테마의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7,600%가 상승했다는 거는 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때쯤에 신용잔고를 엄청 끌어다 왔으니 이제 조금 거래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분봉은 잘 안 트는데 제가 분봉을 튼 이유도 좀 자기적인 주가의 좀 상승 모습이 좀 의심이 됩니다. 거래 물량이 오늘 9시 30분에서 사실상 정점을 찍고 더 이상 거래가 좀 없고요. 주가도 좀 이렇게 보면 조정 좀 많이 나온다는 점 봤을 때는 일단 파세코는 조금 다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잠깐 보고 가죠. 말씀 나왔으니까. LG전자도 잠깐 본다면은 일단 오늘 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6월 적어드리겠습니다. 5월 이제 말에 이때 상승했던 거는 이제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죠, 에어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에어컨 많이 들어갈 거다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가 이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 19일 날 상승했던 거는 현대차 안에 LG전자가 납품하는 부품이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폭 좀 7%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승을 한다면은 이 주가가, 이 LG전자의 주가가 계속 이제 이 11만원 선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오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되면서 한 10만 5천에서 11만원 사이대에서 좀 계속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다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섹터 순환이 됐을 때 그때 조명을 받기 때문에 오늘 좀 무리하게 뭐 파세코 같은 기업을 탑승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비중을 좀 가볍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 테마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오늘 집중하셨다면, 오늘 들어가셨다면 짧게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여름 테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것만 좀 읽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미란 앵커와 서당깨님의 한판 승부인가요? 우리 서당깨님이 살살 이렇게 공격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 오늘 제대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호정님 대창 문의 주셨고요. 네. 위에 DB하이텍 문의도 들어와 있는데요.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초록이님의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을 보도록 하죠. 자, 애경케미칼 매수 가격은요 14,100원입니다.
비중은 15%고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지 도와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애교케미칼의 주가는 사실 계속해서 바닥권의 그렇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매수가보다 좀 더 내려와 있거든요. 12,000원대, 13,000원 조금 못 미치는 구간인데 자, 애경케미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쯤이면 한번 반등 시원하게 가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좀처럼 안 나옵니다. 자, 대표님, 애경케미칼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애경케미칼은 지난 1월 11일에 이제 2심 재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애경케미칼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지금 2심에서는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제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현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 주가가 이 12,000원에서 13,000원 요 사이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으면은 여기서 계속 발이 묶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애경케미칼이 상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화학주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신사업 동력을 무엇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애경케미칼은 계면활성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면활성제 뭐냐면 비누 세제 만들 때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누 세제 만드는 거라고 치고 그럼 이게 정말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정말 획기적이고 뭔가 이제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할 만큼의 그 수익성이 좋은 산업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애경케미칼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나트륨 배터리의 이 음극재 부분을 이제 개소재를 개발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장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온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보다 재활용 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애경케미칼이 아직까지 뭐 음극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에서는 유일하게 안 간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애경케미칼이 그래서 만약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반등이 되려면은 그럼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해서 고공행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죠. 이번에도 벌써 지금 리튬 가격이 빠져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랑 뭐 SDI가 이제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흑자를 확대하는 게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부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일단 보유 자체로만 봤을 때면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에서 일단 저는 일단 목표가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5,000원 선을 다시 한번 상승하냐가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원금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 가져가시는 프로핏이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이 15,000원 선의 돌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애경케미칼에 대한 거래 물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2만 주 이렇게 좀 조그맣게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게 오늘 아직 장중이니까 조금 더 거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거래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가 이 5월입니다. 5월 8일 날에 이때 이제 한 10,000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1,000만 주군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 거래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 움직임이 지금 계속 없다는 거는 지금 소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비중을 확 줄이셔서 뭐 5% 내외로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이 튀었을 때 그 수익이 오히려 그 매도한 10% 내용들을 좀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가능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매수하셨던 14,100원 대비했을 때면은 뭐 주가 손실이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장세가 지금 조정 장세죠.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5에서 10% 이상이 지금 다 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방어 자산군을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능하시면 5에서 10%는 매도, 그리고 이 매도하신 걸 가지고 뭐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내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일단 좀 빠졌던 종목, 20% 이상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10% 정도 이제 물량을 좀 넣으셔서 조금
주가를 좀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에 대한 매수는 아니고요.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좀 보수적이지만 15,000원 제시드리면서 이게 이제 이번 분기 안에 3분기까지 꼭 달성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내가 진주하게 종목 교체를 확실히 할지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일단 가능하시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경케미칼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주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오늘 또 랭킹쇼 주제죠. 4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이렇습니다. 휴가 시즌에 가장 진상인 동료는 누굽니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5위는 윤재거가 그냥 자체 제작을 한 거고요. 맞아요. 4위부터가 진짜 설문조사에 나와 찐. 있었던 항목입니다. 네. 자, 4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4위는 바로 어. 징검다리 휴일을 매번 독차지하는 동료 4.76%입니다. 화날 수 있죠. 저는 저게 4위가 아니라 1, 2위 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저걸 매번 독차지하는 사람이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징검다리 휴일이 얼마나 많다고. 근데 어차피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쓰려고 그러죠. 이 그들의 기술 끝나고 보자. 네. 그래요. 이번에 한번 징검다리 휴일 제가 써보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뭐죠? 미라네코님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1위라고 생각하신다고. 그쵸. 아니, 이 징검다리 휴일은 네. 사실 1년에 몇 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만요. 아니, 이 미라네코 징검다리 휴일에 손해를 많이 보셨군요? 그렇군요. 아니요, 제가 휴가를 그걸 조심해서 쓰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배려해야죠.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배려하시니까 우리 후배들도 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눈치 보는 사람이 있다면 더 눈치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4위 알아봤고요. 자, 3위 또 뭘까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좀 왜 쳐요? 그런 의도로 좀 갖고 온 게 아닌데 괜히 좀 저희 혹시라도 눈치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웃자고 뽑아본 설문조사 링크입니다. 그럼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혼자 진지한 거예요. 예, 이제 혼자 괜히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마음 찔려 하지 마시고 네. 다음 전문가 빨리 모셔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네. 유튜브의 코인대마왕님의 종목입니다. 하나기술 와, 살펴볼게요. 이거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맞습니다. 63,500원 평단가고요. 지금 비중도 15%. 바로 다음 내용이 힘듭니다. 네. 귀가 팔랑이어서 샀더니 속상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급락 나오기 전에도 이미 바닥이었어요. 그쵸. 아니, 그런데- 이틀 동안 저렇게 떨어집니까? 근데 정말 공시가 그 계약 파기 이슈가 네.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 채팅창에 이 종목과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전 거래일에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그쵸. 오늘 또 지금 두 자릿수 때 오늘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게다가 지금 저점 계속 내려가고 그쵸.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금산 전문가님 하나 기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평단가가 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좀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채팅창 댓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 밸류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요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이 주가라는 게 밸류에이션을 실적으로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업의 주가가 한화기술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화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 그거는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이게가 이 정도 고점이니까 거기가 한 14만원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주가가 낙폭이 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 매수하신 분들이죠. 그러죠? 자, 이게 보시면은 한화기술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죠. 좀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좀 기본에 좀 충실하세요. 잔재주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잔재주를 부리시면 안 돼요. 주식은 기본에 좀 충실하고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대로.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난해 적자를 봤죠. 여러분 올해 1분간 적자죠. 중요한 것은요. 이 적자 보는 것은 이거 2년 연속 이게 좀 적자도 적자지만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12억이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은 15억이 나왔잖아요. 이걸 보세요. 그 주식하시면 제발 이걸 보세요. 제발. 내가 꼭 부탁에 말씀드릴게. 제발 이걸 보세요. 제발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보면 이 종목을 아마 매수에 염두가 안 날 거예요. 이거 재무제표 보면요. 이거 주식이 살 수 있는 이거 염두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부채 보세요. 부채도 상당히 많죠. 보세요. 부채 보세요. 단기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매년 300억, 430억, 430억, 430억에 단기 차입금이 430억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걸 안 보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기술적 보고 그냥 급락에 했으니까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운을 바라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죠? 정석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본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이거 올라오겠지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신규 매수 아닙니다. 제가 방금 종목 진단한 내용을 보고 신규 매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신규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요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요거는 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식을 제가 매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 분석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서 제가 웬만하면요 종목을 제가 매도하는 말 안 해요. 요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될 수 있냐면 바로 반등은 나오지 않고요.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정도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개월이나 한 2개월 정도 가져가는 도중에 주가가 5만원이 넘어오면요. 5만원 이렇게 넘어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손실이 크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뭐 5만원 이상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은 기다렸다가 5만원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한 1, 2개월 정도를 기다려보시고 5만 원 이상의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혹시라도 신규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 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참 고생 많은 종목들 맞아요.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엔캠 하나 있고요. SK 하이닉스 지원F님의 네. 종목이고, 그리고 두산 두산 테스나도 테스나. 오늘 좀 내려가고 있는 네. 모습인데, 자, 거기다가 날마다 좋은 날님께서는 대덕전자는 땅굴을 파고 있다고요. 땅굴 파요 어떻게 자. 생각하세요? 땅굴 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나 지금 제가 내 뇌가 이상해졌나? 이 사람 위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 생각했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올려주셔서 그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드시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림님께서는 DIT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진단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손실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거나 체녀 마시거나 네.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거의 그런 내용들인데 시장 상황이 참 어이가 없다. 대처하기가 힘들다. 쉽지 않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서관심님의 종목이죠. 와, 그런데 이 종목은 진짜 오랜만인데요.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요. 네. 뱅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수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어이구야. 35,700원이고 6% 비중은 다행히 많지는 않으시네요. 자, 그런데 35,700원이면 이거 2년은 넘은 거거든요. 네. 와, 지금 2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타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보시면 이거 추가 매수 결정이 쉽게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반등 나오나 싶다가 또 내려가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참 오늘 금사 전문가님 진단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정말 고생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이거 추가 매수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분께서 보니까 35,700원에 비중은 6%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자, 추가 매수를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저는 눈치를 저는 보지 않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전문가로 가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종목 진단하는 거니까, 그죠? 남의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매매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는 매매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기업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는 그룹은 카카오가 있죠. 그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그 다음 카카오뱅크가 있죠. 그 다음 카카오페이가 있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한 기업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상장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가 있고, 이거 이렇게 상장시켜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 그룹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매하지 않아요. 카카오 그룹 저는 매매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좀 다르죠? 좀 다를 거예요. 저 금산 저 전문가는 좀 특이하네? 특이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도요. 카카오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카카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잖아요. 그 세 개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종목 진단하기 전에 만약에 네이버가 있다. 그럼 네이버 게임즈,
네이버 뱅크, 네이버 페이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는 왜 만들지 않죠? 따라서 카카오뱅크는요, 이 종목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팔고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주가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10조죠, 10조.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입니다. 10조. 어마어마합니다. 요 10조라는 숫자는요. 기업은행하고 똑같은 기업은행 볼까요? 이게 기업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0조입니다. 10조. 카카오뱅크를 가져갈래? 기업은행을 가져갈래? 나는 기업은행 가져가겠습니다. 너 카카오뱅크를 가져갈 거야? 기업은행을 나는 100% 기업은행 가져갑니다.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10조씩.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실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른이신데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은 나올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리바운딩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냐면은 뭐 3만 원까지는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21,150원이니까요. 3만 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께서 지금 물타기를 물타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요. 3만 원 정도 오면 거기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네. 카카오그룹에 이 상장된 종목이 너무 많죠. 그쵸.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주셨고, 자, 카카오뱅크 지금도 너무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하시기보다는 네. 갖고 있는 비중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카카오뱅크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금산 전문가님 상담 듣다 보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준과 원칙이 되게 명확하신데 그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네. 좀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의 시총과 카카오뱅크의 시총까지 비교를 해주시면서 왜 기업은행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선택할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본이 바로 선 회사여야 맞아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적으로도 꼼꼼하게 좀 봐주시는 게 네. 금산 전문가님의 포인트죠. 자, 종목 진단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1,400분 가량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입니다. 휴가 시즌 가장 진상으로 보이는 동료 유형입니다. 네. 3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자, 별일 아닌 걸로 휴가 중에 자꾸 연락하는 그런 동료예요.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15%가량 이런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왜 얼굴이 빨개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런 경험이 많나 봐요? 저는 시달린 적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연락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거꾸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연락하지 마세요. 선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휴가 가서 일을 네. 맡기게 된다면 저희 사전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오. 연락 절대 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안 할게요. 네. 서로 여기서 합의하도록 하죠. 예, 약속. 좋아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3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 3위 알아봤으니까 나머지 1, 2위 용호 상박의 대결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망의 1위가 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희망, 인내, 행복님께서 연락을 왜 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유념을 해야겠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아까 전에는 하루 종일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이내 검색된 종목입니다. GS 글로벌이 수직 상승했다라는 것 오늘 가장 큰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0.38% 8만 원 잘 유지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에 대한 증권사의 계산기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하이닉스, 파세코, 한중, NCS까지 아까와 뭐 같은 종목들이죠. 그런데 워트라는 종목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5.7% 상승하면서 12,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후공정 업계와 디램, HBM 장비 공급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내년 중반까지 디램과 HBM용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 3분기에 실제로 장비 발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워트라는 종목도 이러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15% 넘게까지 올랐다가 현재 5%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내화가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내화라든지 현대힘스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조선 기자재들 움직임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앤드림입니다. 이 종목 있는지 몰랐지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 넘게 현재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 종목의 6월 초 리포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기업이 이 양극재 전고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손익분기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1분기부터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1분기에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 전구체 실적이 나와서 본업 촉매 소재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공장 가동률도 좋고요. 판가 같은 경우에 이제 추산을 해서 앞으로 증설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에코앤드림의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들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닥 잡고 좀 올라서는 우상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DS 단석이 오늘 주가가 20%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따따블을 기록했었던 종목 DS 단석입니다. 재활용 기업이고요. 재활용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상장 첫날에 40만 원에 마감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 블록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장 주식의 의무보호 해제일 도래가 되면서 블록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블록딜 우려감으로 인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주가 4거래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10위권 보시면 재룡산업, 그리드위즈, 한국가스공사 계속 아까 봤던 종목들이고요. 스킨앤스킨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가운데서 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스킨앤스킨, 네, 음식료가 먼저일지 화장품이 먼저일지 또 갑론을박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화장품 소형주 움직입니다. QSI라는 종목이 17%까지 강세를 띠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장에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극저온 세계 최고 주파수 양자 컴퓨팅 핵심 반도체 소자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 부각이 됐고요. 장중에 25.8%까지 올라섰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 줄여서 7%고요. 뒤를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0.7%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큐어는 이 패치 회사인데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OEM, ODM 기업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벌써 납품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하고요. 오늘 이러한 모멘텀 받으면서 바이오인데 화장품으로 약간 발을 넓히면서 오늘 장에 22%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좀 내려가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STX 그린로지스가 있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오늘 개장 전에 해상운임이 11주째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HMM도 그렇고요. 2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STX 그린로지스 등 해운주가 2분기 실적주 될 수 있을까요?
네, STX 그린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고운임 그리고 고수요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TX 그린로직스 함께 살펴주시죠. 네, STX 그린 로지스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글로벌 종합 해운사 선에이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주식을 이제 지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STX 그린 로지스라는 기업 자체는 아마 이제 국제 복합 운송업 쪽에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목표점을 이제 찾아서 가는 그런 기업이죠.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STX 그린 로저스나 이런 해운 업종들은 실적은 올해가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게 보시면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HMM에 한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주가가 이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요. 요 HMM을 잘 보세요. 이 주식이 대장입니다, 대장. 여기 움직이면, 흥하 해운을 비롯해서 아마 해운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대표 주자를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HMM은 아마 올해 실적은 지난해 제가 이 종목에 지금 그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정도 나왔냐면, 지난해 지금 848억이 나왔죠. 올해가 지금 1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올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1조 8천억. 지난해에는 6천억도 되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 오늘 주가가 약 한 200%가 이상 영업이익 증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나와 있는 STX 그린 로저스도 충분히 저는 2분기에 실적주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꼭 2분기뿐만 아니라 저는 3분기, 4분기 이어가면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업종을 구분하지 마세요. 지금 업종을 구분하면 안 돼요. 반도체에도 주도주가 있고요. 여러분들 화장품에도 주도주가 있고요. 조선주에도 지금 주도주가 있어요. 2차 전지에도 주도주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주항공에도 주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주도주가 되느냐? 업종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기본 100%입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가지고요. 100%, 200% 올라간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STX 그린 로저스는 이 종목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조정 들어오면 매수해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13,500원 정도. 뭐, 중기적으로는 한 1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STX 그린 로저스나 또는 이게 나와 있는, HMM 같은 종목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TX 그린로지스를 포함해서 HMM과 같은 해운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2분기 실적 기대해 보시면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적이 가장 맞아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요. 1,500분 가까이 오. 함께 와주셨는데 정말 요즘 시장 상황 어렵죠? 맞습니다. 힘들다는 게 채팅창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쵸.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도 확연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지수만 딱 봤을 때는 코스피만 봤을 때 그렇게 지금 급락 장세도 아니고 그쵸. 한데 실제 개별 종목들에서는 손실 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대박님께서도 그렇잖아요. 한두 종목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다수가 백을 못 추니 이건 뭐 거의 해탈 수준은 돼야 정신줄 잡을 듯 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많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키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종목들 탈출구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무슨 할 말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 많은데. 그래요? 4시에 한번 잘해주세요, 오늘도. 아, 4시도 4시고요. 제가 네. 노래는 랭킹쇼에서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펼쳐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네요. 네, 제대로 한번. 알겠어요. 제대로. 제가 옆에서 뭐 선글라스라도 끼고 뭐 랩이라도 할까요? 네, 제가 한번 노래 제대로 배워와서 제대로 한번 해드리도록 그거는 시장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한번 저희가 공유해보죠.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샬롬님의 종목이고요. 두산 테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00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왔는데요. 네. 두산 테스나도 지금 와. 계속해서 저점 깨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니 뭐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 내려갑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 최저점 정말? 36,800원까지 서치가 나온 종목이고 네. 사실 차트상의 흐름을 쫙 봤을 때 4만 원대 초반 부근까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한번 깨트렸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오늘도 쭉쭉 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오늘 힘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반도체 후공정 우리가 웨이프 테스트 업체죠. 좀 다른 그 반도체 기업에 비하면 좀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 제가 분석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군도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를 딱 보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지 못한 기업 중에 한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두산 테스나죠.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공부하시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재무제표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재무구조가 썩 좋지 못한 유동비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기업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오늘 주가 좀 조정받고 있는 K시텍 같은 종목군들은요,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 안정성이 나오는 기업이 K시텍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이제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재무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반도체 중에서 K시텍이라는 종목이 가장 안정적이구나. 그걸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재무 상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이 테스나다. 자, 그렇게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볼까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뭐 6,300억이면 뭐 지금 자리는 이 종목은요, 주가는 상당히 지금 가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으면 주가는요, 거기가 한 35,000원 요 정도로 해서 주가는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가격대는요, 주가는요, 거기가 저점 부근에 다다랐어요. 요 가격대니까, 그죠? 여기가 35,000원이잖아요. 요 가격대가 지금 35,000원 가격대예요. 그죠?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준 게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게 본격적인 반등은 사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현재 요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요 가격대가 거의 35,000원대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주가가 37,200원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한 35,000원까지 정도는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요,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지금 멈춰 있는 구간인데 35,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그 정도 오면 35,000원 정도 오면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한 10%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35,000원 정도 오면은 5% 정도, 5%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얼마까지 뭐 이쪽 한 43,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5,000원까지는 열어두라는 말씀 해주셨고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사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랭킹쇼 마무리를 해보면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휴가 시즌 가장 진상인 동료 유형입니다.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1위와 2위는 어떤 진상 동료입니까?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위죠. 와. 골치 아픈 일을 또 넘기고 휴가 가버리는 동료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 본인은 놀러 가지만 어. 나는 원래 하던 일에 플러스 덧붙이는 그쵸, 거잖아, 플러스 지금. 알파. 안 그래도 휴가 못 가서 미치겠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정말 완전 미치는 거죠. 게다가 주식도 안 좋아. 그러면 정말 화가 이만큼 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투고 내부 분열이 생겨서 능률도 오르지 않고 회사가 앞으로 못 나가요. 여행 작가님께서 누구야? 그래요. 자, 그리고 2위 볼까요? 쉴 때 업무 백업 안 해주는 동료.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휴가 가면서 그 업무를 더 줘야 되는 게 그쵸. 미안하긴 하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생스러운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 받아주기도 좀 해야 네. 나도 나중에 갈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를 가면서 서로 이 진상 동료 유형을 참고하셔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설문조사 띄워드렸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너무 더 다투지는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랭킹쇼는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랭킹쇼에서 제대로 노래 한번 준비해서 노래하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지금 네. 채팅창에 랭킹쇼는 랭킹쇼만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랭킹쇼에서는 랭킹에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랭킹만 다루는 게 아니라 늘 종목에 대한 상담도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